도와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뒷선반에 들어가는 그 스피커의 목적이 조금 전에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공간감도 좀 높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차주가 클래식을 좀 많이 듣습니다. 클래식은 이제 전체적으로 고음이 좀 화사하게 살아나야 들었을 때 생생한 느낌을 받습니다. 좀 생기 있게 느끼지고 그래서 뒷선반에서 이제 고음이 나와주면 그런 공간감과 이렇게 앞에서 그 직접적인 그 고음은 보통 뭐 간접음보다도 직접음이 많이 들리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자에 비해서. 뒷선반에 있는 것이 간접적으로 반사음을 통해서 정치자의 어떤 고음에 들리는 청각의 어떤 밸런스를 중음과 중저음, 우포와 레벨을 맞출 수 있다는 이제 개념으로도 뒤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투닝할 때도 뒷스피커 매칭을 또 하면서 투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는데 투닝할 때는 사실 귀찮은 그 스피커입니다. 이걸 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안 다는데 있으니까 다는 겁니다. 그래서 뒷스피커의 고음은 그러한 어떤 원리로 인해서 필요하다. 카바를 들냈을 때 이렇게 이제 라텍스 비슷한 그 종류의 스펀지, 약간 수분이 존재하는 스펀지죠. 수분이 존재해야만이 그 방음, 차음이 잘 된다 그랬죠. 이렇게 수분이 좀 있는 소재가 완전 이게, 이 금형에 딱 맞춰가지고 빈틈없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게 통으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이 클래스인데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나 싶을 만큼이고, 이는 이제 발포행으로 해서 금행 틀에서 찍은 겁니다. 요걸 그대로 얹어도 되고, 이 소재가 건조한 스펀지가 아니고, 약간 촉촉한 수분이 좀 함유되어 있는 스펀지다. 아까 얘기했지만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그 허범, 차음, 단열, 모든 것이 더 유리하고, 밀도가 더 좋다. 그러니까 밀도가 더 좋은 거죠. 발포, 스펀지 중에서도. 우리 냉장고 도어, 냉장고 그거 몸체 주변, 이런 데 보면은 그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다 있는 그 소재입니다. 이 소재가 이제 발포 성분이거든요. 이게 그냥 액을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나서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발포라는 게. 그 버스 도어도 마찬가지고, 버스, 모든 것이 도어 쪽에는 이런 가벼운 발포 소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진 차라서 그렇습니다. 이 클래스라서 얕봤는데, 전체적으로 시트, 이것도 D시트 고정하는 거 형태도, 이렇게, 아까, 보면, 요렇게 장기 있을 때, 뒤에, 트렁크 쪽에서, 손가락 텀 보이죠? 이쪽에서, 이걸 제끼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요 레버를, 요렇게 해야 시트가 빠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손가락 보이죠? 레버를, 이렇게 어떤 공구, 드라이버 같은 공구로 가지고, 요리해주면 시트가 안 나온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시트를 꽂으면 지절로 이렇게 벌어져서 들어가는 게 우리 트렁크 문 닫기는 거하고 비슷한 그 형태입니다. 이게 고리 자체가.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트를 펴볼 때 이 트렁크 쪽에서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제끼줘야 된다. 이 부분에 이 하얀 손가락 보이죠? 여기에서 제끼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바깥쪽으로 가서 카바 형태를 한번 보고 또 고민을 해. 뒷선반이 중요한 또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공간감도 살리고 트위터 소리가 프론트의 정치자에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볼륨이 적을 때는 상관없는데 볼륨을 조금 이제 키웠을 때는 앞쪽에서 나오는 고역의 소리가 앰프의 와트 수가 중음하고 서브우퍼 또 미드 베이스 이것들이 이제 앰프 와트 수가 조금은 고음으로 갈수록 좀 적겠지만은 신호가 볼륨을 올리면 동시에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니어리티 이게 만약에 볼륨이 10에서 고음이 10% 나오고 중음이 20% 나오고 중저음이 30% 나오고 우프가 또 40% 나온다.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장착을 하고 앰프와 스피커의 관계를 봐서 그렇게 매칭을 했지만은 볼륨을 쭉 올렸을 때 그 에너지가 어떨 때는 고음이 이제 볼륨이 10이 아니고 30이 됐을 때는 고음이 30, 또 중음은 40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고음은 60, 중음은 50, 미드 베이스는 다시 40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고음이
크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고음 습비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녹음한 음악의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고음을 이렇게 강조했을 때 볼륨을 올렸을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의 어떤 관계 때문에 시끄러울 수가 있죠. 또 그래서 이제 앞에 고음을 조금 이제 너무 강조하지 않고 그냥 안 들리면은 이상하니까 약간 이제 들릴 수 있는 수준으로 보다 조금 선명하게 만들어 놨고 전반적인 전체 밸런스의 고역의 그 양은 뒷선반에서도 도와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뒷선반에 들어가는 그 스피커의 목적이 조금 전에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공간감도 좀 높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차주가 클래식을 좀 많이 듣습니다. 클래식은 이제 전체적으로 고음이 좀 화사하게 살아나야 들었을 때 생생한 느낌을 받습니다. 좀 생기 있게 느끼지고 그래서 뒷선반에서 이제 고음이 나와주면 그런 공간감과 이렇게 앞에서 그 직접적인 그 고음은 보통 뭐 간접음보다도 직접음이 많이 들리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뒷선반에 있는 것이 간접적으로 반사음을 통해서 정치자의 어떤 고음에 들리는 청각의 어떤 밸런스를 중음과 중저음, 우포와 레벨을 맞출 수 있다는 이제 개념으로도 뒤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투닝할 때도 디스피커 매칭을 또 하면서 투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는데 투닝할 때는 사실 귀찮은 그 스피커입니다. 이걸 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안 다는데 있으니까 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피커의 고음은 그러한 어떤 원리로 인해서 필요하다. 달면 힘들지만은 투닝할 때도 힘들지만은 잘하고 나면 좋다. 그렇다고 디스피커를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다 좀 좋은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스피커에 고음도 들어가고 중음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선반에 요게 이제 스피커 망 같은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카바를 떼보고 여기다가 스피커를 어떻게 달 것인지도 구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브우퍼의 스피커가 트렁크에 거의 밀봉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차가 보면 이 선반에 구멍이 숭숭 뚫힌 게 아니고 거의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공기가 실내 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또 좀 이렇게 개방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이제 카바를 빼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우퍼 소리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와 그리고 중고음 스피커를 장착할 위치 장소 그거 선택을 그래서 이쪽에는 요 측면 C필라 이 카바를 먼저 떼야 이게 선반 카바를 뺄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할 겁니다. 카바는 이제 측면에 요 핀 요렇게 뽑고 앞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요 밑에 발이 있죠. 여기 이제 자기 자리를 꼽아주는 요 위치를 잡아주는 이제 발이고 요래 가지고 이제 또 집어넣으면 되겠죠. 반대로 빼는 겁니다. 우리 빼고 또는 안전벨트 고리고 뭐 이렇게 요 당기면 이제 허범제 좀 넣어서 허범제를 좀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잡음 날 공간도 아닙니다.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잡음이 나겠습니까? 그죠? 뭐 안 해도 될 거거든요. 요 부분이 보통 없는데 이 차는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좀 잘 만들어졌네요. 뒤쪽도 한번 떼보고 이 카바는 여기 있는 핀을 이게 뚜껑을 살짝 벗기면 빠져나오는 핀입니다. 요 두 개만 하면 요 안쪽에 다 이렇게 지절로 이렇게 다 중간에 핀은 없습니다. 저쪽에 보면 저 트렁크 브레이크 잡았을 때 불 들어오는 거 그거만 살짝 잘하면 이 흡수제 이 스펀지 흡수제에 잘 덮여 있어서 이 차가 이렇게 잡음이 전혀 없도록 잘 만들어졌습니다. 카바를 들냈을 때 이렇게 이제 라텍스 비슷한 종류의 스펀지 약간 수분이 존재하는 스펀지죠. 수분이 존재해야만이 방음 차음이 잘 된다 그랬죠. 이렇게 수분이 좀 있는 소재가 완전 이게 딱 이 금형에 딱 맞춰가지고 빈틈없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게 통으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 2kg인데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나 싶을 만큼이나. 그러면 이거를 덜어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덜어내니까 요런 이제 쇠판이 나오죠. 이게 쇠판이 생각보다 낫습니다. 우리 D시트의
어깨보다 조금 어깨 수준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어떤 구조상 이게 뭐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높으면 아무래도 이제 뒤에서 꽝 박았을 때 큰 차한테 샌드위치로 박혔을 때 이게 밀고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승객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낮추고 또 이런 부분은 뭐 어떤 연유로 해놨는지 옵션마다 다르겠죠. 여기에 뭐가 꼽히는지. 그래서 낮고 느르다. 그리고 그 낮고 낮은 그것을 카바를 이 두툼한 이 라텍스 소재 비슷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 금행 뜨듯이 이렇게 소재를 끼워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반의 카바는 조금 보편적인 수준으로 놓게 하고 이 공간의 두께가 한 7cm 정도 되니까 이 스펀지 형태의 발포 스펀지죠. 일종의 라텍스라기보다는 그러한 느낌의 스펀지라서 라텍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고, 이는 이제 발포행으로 해서 금행 틀에서 찍은 겁니다. 이걸 그대로 얹어도 되고, 이 소재가 건조한 스펀지가 아니고 약간 촉촉한 수분이 좀 함유되어 있는 스펀지다. 아까 얘기했지만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그 허범, 차음, 단열 모든 것이 더 유리하고 밀도가 더 좋다. 그러니까 밀도가 더 좋은 거죠. 발포 스펀지 중에서도. 우리 냉장고 도어, 냉장고 그거 몸체 주변 이런 데 보면은 그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다 있는 그 소재입니다. 이 소재가 이제 발포 성분이거든요. 이게 뭐 액을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나서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발포라는 게. 그 버스 도어도 마찬가지고 버스 모든 것이 도어 쪽에는 이런 가벼운 발포 소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5인치 중âm 스피커가 들어가고 1인치 고음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게 이 매립이 힘들면 이제 노출형으로 카바 위에 달 것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느 정도 베이스 소리를 실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여기저기서 막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 스펀지가 밀봉이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이 실내로 유입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아주 좀 불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지금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진 차라서 그렇습니다. 이 클래스라서 얕봤는데 전체적으로 시트 이것도 D시트 고정하는 건 형태도 이렇게 아까 보면 요렇게 장기 있을 때 요 뒤에 트렁크 쪽에서 요 손가락 텀 보이죠? 이쪽에서 이걸 제끼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요 레버를 요렇게 해야 시트가 빠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요 손가락 보이죠? 요 레버를 이렇게 어떤 공구 드라이버 같은 공구로 가지고 요리 해주면 시트가 안 나온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시트를 꽂으면 지절로 이렇게 벌어져서 들어가는 게 우리 트렁크 문 닫기는 거하고 비슷한 그 형태입니다. 이게 고리 자체가.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트를 빼볼 때 이 트렁크 쪽에서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제끼줘야 된다. 이 부분에 요 하얀 손가락 보이죠? 여기에서 제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바깥쪽으로 가서 카바 형태를 한번 보고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카바가 이제 요 스펀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니까 이 스펀지가 쇠에 있고 요 높이가 이 높이가 몇 cm쯤 되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 높이가 쇠에서부터 한 8cm 되네요. 8cm 최고 두께 8cm 두께의 스펀지가 있고, 그리고 이 위에 요 카바 이제 안쪽이죠. 이게 뒷면이고 요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키가 아예 없는 거죠. 키가 없이 이렇게 이제 고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키는 기껏 해봐야 여기에 있는 거 하나, 그러면 이제 여기에 스피커를 붙이고 또 이 센터 라인 쪽에 베이스 소리가 들어와야 되니까 일단 요것을 그냥 분해해 보겠습니다. 요것을 쳐다보니까 좀 깝깝합니다. 조명을 좀 비추고 이게 좀 깝깝한 편입니다. 이게 철망이 커야 될 것 같고, 이 편에는 5인치하고 1인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 정도 공간은 중음 스피커의 LR 자리고, 요 센터가 좀 최대한 커야
소리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거 쫓기 때문에 이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카바를 한번 일단 빼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가 보면 옛날에 뭐 30년 그 전에도 그렇고, 그때는 벤츠가 이렇게 클래식한 벤츠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차 뜯는 거하고 벤츠 뜯는 거하고 그때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이건 10년쯤 된 차지 않습니까? 이 벤츠는. 이 카바가, 이 망이 그렇게 보면, 밑을 보면, 그렇게 뭐 망이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걸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원래는 이 스피커에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옵션에 따라서 4인치하고 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망이 음을 내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다가 3인치 하다가 뭐 딱이네. 고민할 거 없고, 우퍼도 그냥 뭐 없다 치면, 우퍼 없다 치면, 여기다가 3인치 스피커 넣으면 딱이고, 여기에다가 고음을 뒤편에서, 뒤편에서 3인치를 달더라도 요 카바가 대이면 안 되니까 3인치 넣고 요 홀 구멍을 내서 고음을 달면 이게 달아되고, 그러면 깜짝같이 표 안 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 부분에도 뭐 어떤 걸 이용해서 베이스를 도울 수 있는 5인치 4인치 우리 바로 되어 있는 베이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 안이 늘으니까, 이 스펀지가 한 8cm 되니까, 만하고 그 뒤편에서 약간 이제 아랫단을, 이 아랫단 철을 조금 이제 자르면 되니까, 그래서 딱 달아가지고 이쪽으로 저음하고 중음 고음을 소리 내면 효과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고 우퍼 소리를 내려 여기 5인치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선반 철판이 이렇게 이쪽에는 우퍼 놓는 이제 홀로, 이게 안전벨트가 있으니까 안 되고, 또 너무 시원하게 따면은 또 철판이 약해지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라인으로 그래서 철판을 타공하고, 또 이쪽에는 또 이미 타공했죠. 이게 이 철판이 완전히 합금이 알루미늄이 많이 섞여서 완전 새 철판하고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기는 그리 힘들지는 않습니다. 이걸 일단 타공하고, 타공한 것만큼 스펀지를 더 도려내고, 그러면 위에 이제 그 카바 쪽에 또 새로운 패널을 만들어서 센터에 약간 오른쪽이죠. 이 부분이 이제 우퍼 소리가 실내로 유입되는 이제 통로가 되고, 이쪽 양쪽 가에는 5인치가 들어가는 이제 스피커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작업 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철판을 이렇게 타공했습니다. 이쪽에는 요 안전벨트 때문에 다 못하고, 이 공간도 응용할 수 있으면 이제 응용하고, 이 구멍이 난 부분으로 통해서 실내로 서브 우퍼 소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따면 이게 철판이 선반이 약해지니까 이것도 많이 딴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서 스펀지를 여기에 맞춰서 기본 매트를 좀 작업한 다음에 스펀지를 맞춰서 자르고, 그 스펀지 잘린 만큼 또 위쪽에 또 손을 볼 겁니다.